이제 아티 클라우드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아티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티 053과 같은 물리적인 어떤 센서 또는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고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또 다른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타입이고 또 하나가 디바이스입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보면 클래스라는 개념과 객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디바이스 타입은 마치 클래스처럼 어떤 추상화된 또 어떤 특징, 속성들을 정의하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바이스는 실제로 물리적인 장치와 연결이 되는 개념적인 객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디바이스 타입은 저장할 데이터의 특징, 즉 인테저냐 스트링이냐 이런 것 같은 속성과 또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라는 개수를 매니페스트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조건이 되면 등록되어 있는 장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액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션은 다르게 표현하면 각 장치들이 동작하거나 알아야 할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벤트들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누울 엔진이라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바이스 타입을 결정하고 나면 이 디바이스 타입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는 아틱 053과 같은 이런 실제 물리적인 장치와 개념적으로 1대1의 관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특정한 아틱 IO와 같은 물리적인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으려면 디바이스를 하나 생성해서 연결시켜 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아틱 054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해당되는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 룰에 따라서 액션 이벤트를 관련된 장치에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디바이스 타입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타입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아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아티 클라우드도 그렇고요. 몇몇 IoT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랑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윈도우 7 64비트를 설치하고요. 물론 이제 더 윈도우 10이나 상위 OS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해 봤을 때 몇 가지 아마 웹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는 크롬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OS에 따라서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버전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되신다면 크롬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티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계정도 갖고 계시고 로그인도 이미 하셨을 거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atic.cloud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마이 클라우드 메뉴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인을 할 거고요. 예, 제가 만들어 놓은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마이 아티 클라우드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현재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특별한 디바이스 타입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면 관련된 정보가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디바이스 타입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구성하고 테스트할 그 장치 혹은 서비스의 특징은 아틱 053으로부터 0, 1, 2, 3과 같은 숫자 하나,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를 전송받는 형식의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 타입을 만들고 그에 해당되는 디바이스를 구성할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 쪽으로 진입을 해주시고요.
디바이스 타입은 디벨로퍼라는 메뉴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시보드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 Create Your First Device Type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바이스 타입을 하나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이름은요, 임의로 정하면 되는데 저는 아틱, 여기 나온 대로 아틱 053 크리스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네임은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네임은 아틱 클라우드에서 보여지는 그냥 일종의 문자와 같은 의미라면 유니크 네임은 아틱 클라우드 내에서 유일한 것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게 되어 있고요. 중복되지 않는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틱 053에 크리스라고 하고요. .com, gmail. gmail.naver 이런 식으로 아마도 중복되지 않는 특정한 값들을 한번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타입을 하나 만들고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디바이스 타입을 만들었으면 이젠 디바이스 타입을 만든 다음에 생각해보시면 매니페스트라는 어떠한 자료형의 데이터를 저장할까 하는 정보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Device Type Info로 들어가서 먼저 기본 정보를 설정해 줄 건데요. 디스크립션 쪽에다가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해주고요. 임의로 정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카테고리도 일단은 뭐 툴스라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테스트라는 태그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테고리나 태그를 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제가 경험상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간혹 동작을 하지 않는 케이스에서 카테고리와 태그를 설정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치 않기 위해서 지금 임의로라도 이렇게 구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이브 체인지를 하고요. 그러면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크리에이트와 매니페스트,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바로 지정하도록 할 텐데요.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Manifest라는 걸 설정을 하고요. 필드 네임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네임은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필드 네임을 일단은 저는 카운트라고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몇 가지 필드 네임은 아틱 클라우드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도 되고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카운트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을 쓸 거기 때문에 롱이 아니라 쭉 내려서 인테저형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저장될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 뭐 특정한 값 이하만 저장하거나 특정한 값 이상만 저장하거나 특정한 구간에 있는 값만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값이든지 저장할 수 있도록 any valu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디스크립션도 테스트 카운트 그 다음에 테스트 이와 같이 임의로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요. 자, 이제 필드가 이제 저장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카운트라는 하나의 변수, 속성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카운트라는 변수, 필드, 속성을 이용해서 실제 아틱 같은 장치로부터 저장받은 데이터를 전송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지요. 이제 연이어서 디바이스 액션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션은 만약에 이후에 아틱 053과 같은 특정한 장치에 어떤 이벤트를 절성하기 위해서는 액션이라는 걸 미리 정의해놔야 되는데 그 액션을 한번 지금 같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액션을 잡고요. 액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틱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타입 중에 하나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et value를 하겠습니다. set value를 한번 액션 이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즉 특정한 value가 설정됐다라는 이벤트를 보내겠다는 어떤 암묵적인 의도가 있겠지요. description은 set a double value, 우리는 인테저니까 이걸 한번 인테저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이브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set value라는 지금 액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RT053과 같은 장치에 set value라는 이벤트를 보낼 수 있는데요. 파라메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카운트가 됐을 때에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전달되어 왔을 때 예를 들면 7과 같은 데이터가 전달됐다면 그 상황을 RT053한테 통지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터로 더블이 아니라 동일하게 카운트로 해줄 거고요. 파라메터 네임을 카운트로 해줄 거고요. 데이터 타입을 마찬가지로 인테그리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액션이 RT053과 같은 장치에 전달될 때에는 카운트라는 파라메타, 즉 인테저 값이 함께 전달되는 구조가 되겠죠. 역시 밸류도 어떤 밸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매니페스트가 모두 저장이 되고 지정이 된 것이고요. 자, 액티베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치 디바이스 타입이 이제는 하나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속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만든 RT053 크리스 혹은 여러분들이 만든 디바이스 타입의 속성을 여기서 보거나 변경할 수 있고요. 아까 지정해 놓은 매니페스트를 볼 수 있고요. 그쵸? 여기 혹시 참고로 매니페스트 메뉴에 보시면요. 뷰 샘플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우리는 이후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MQTT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것이고요. 그때 필드를 카운트 224 혹은 카운트 특정 값과 같이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다라는 이 필드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단말장치, RT053과 같은 단말장치 데이터가 전달될 때에 이러한 포맷의 액션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를 지정할 때는 여기 쌍따옴표에서 카운트, 속성값, 필드값이 들어가고 실제 밸류는 224와 같은 어떤 값이 지정된다는 이러한 포맷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서요. 일단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한번 우리가 RT053과 같은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1대1이 되는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디바이스 타입을 만든 것이고요. 디바이스 타입은 매니페스트 안에 속성이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초기 화면과 다르게 우리가 디바이스 타입을 하나 등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디바이스 타입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디바이스 타입으로 디바이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타입을 하나 셀렉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타입을 이용해서 장치, 즉 디바이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디바이스 이름을 하나 더 정해야 하는데요. 여기다가 RT053 디바이스라고 하나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디바이스를 하고요. 됐지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벌써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크로즈에서 등록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y Cloud라는 메뉴에 디바이스, 내가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은 RT053 디바이스, 조금 전에 만든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타입 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 타입이 하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무엇이 된 것이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RT 클라우드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속성을 갖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물리적인 RT053과 같은 장치와 대응시켜서 전송받기 위하여 디바이스를 하나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RT053은 디바이스 타입이 아니라 디바이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겠지요. 이 부분 혼돈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실제 RT053 쪽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이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장하고 실제 저장된 것을 확인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룰을 하나 만들어서 그 룰에 따라서 데이터가 특정한 조건이 되면 실제 우리가 만든 액션, 그 이벤트가 053 장치로 통지가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